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거주가 많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년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59.9%였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 역시 1.7%포인트 증가한 26.5%를 기록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서울시 관악구와 동대문구 등지의 주민센터 직원들은 월세 지원 사업 문의가 지난해보다 많다며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한 2022년 2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주 연속 0%로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는 보합이었지만 송파구는 마이너스 0.02%, 강남구는 마이너스 0.01%로 하락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대선 등의 변수로 시장을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일대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0세대 건립계획 등이 담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그 밖에도 방학역과 미아역 일대에도 공공임대주택과 생활인프라시설이 조성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던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에 이어서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되는 등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동산 제도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을 관망하려는 심리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도 받아보시고요. 또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까지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시간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부동산 선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공급 폭탄 수준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주원 부장님이 부동산 공급 폭탄 신호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 폭탄 신호다.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분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공약 자체가 이런 이제 공급 폭탄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대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 후보, 어떤 후보가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후보자들 자체가 공급 물량 확대에 이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지역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대선 끝나면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공급 물량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종목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개발 끝판왕 용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라고 할 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용산 자체는 천지개벽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고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 높고 그다음에 저평가까지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일 노선 3호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 역세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선이 끝나면 시장은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 10대 공약 중에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부동산 공약 자체만 봤을 때도 대부분 공약 자체가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이제 다양한 공급 물량 확보가 주된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후보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전국에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안에서만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주택 공급 기본 계획 140만 호 공급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자체는 완화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재건축은 아직까지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완화 이제 기준 자체를 완화하겠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현재. 하지만 안전진단 자체를 개선하겠다 하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500%로 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4종 일반 주거지역이 신설이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이런 이제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공시 가격 이제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산 일대 10만 호 가구하고 뭐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보시면은 주요 이제 내용 자체가 공급 물량 확보,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세금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제 후보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2026년도까지 그다음에 임기 내죠. 이제 대통령 임기 내에 지금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서는 130에서 1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 자체도 세금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자체도 동일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호, 5년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하고 나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기세 신설을 하겠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서울 안에 아니면은 이런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세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도 그로 인해서 빠르게 상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신설을 하겠다 하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후보죠. 정의당 후보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런 다른 이제 후보자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규제의 영향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을 이제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도 정말 부동산 공약 자체가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 그다음에 세금적인 완화 부분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각 당 부동산 공약의 중점은 공급량 늘린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완화 시사를 하면서 이런 공급 물량 확대를 확대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제 개편도 세제 개편도 한몫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취득 부분, 보유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 부분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선 3월 9일 날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서울시 공급 물량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이제 각 당의 후보자들 자체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공약 자체를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물량 확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 서울 25구 자치구 안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아파트 접근하기 쉽나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규제의 정책 영향이 대부분 아파트에 쏠려 있죠.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서울 평균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11억, 이제 작년 때만 해도 11억대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냐? 12억에서 13억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일반 서민들 자체가 아파트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더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바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말 그대로 이제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아파트 가격 10억, 20억, 정말 입지가 좋은 데는 30억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맞춰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개발 끝판왕, 용산, 천지 개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통의 호재부터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대형 개발 호재,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을 이제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 면적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 개발 계획을 한번 보면 교통의 호재죠. 신안산선이라든가 뭐 GTX A노선, B노선, 신분당선이라든가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시면은 자연환경은 이제 민족공원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이렇게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보시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풍부하죠. 그다음에 바로 재개발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거기에 재개발까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높은 시세 차익은 당연히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된다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정말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직접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한번 보시면 개발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은 단일 노선 3호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바로 교통의 호재 강북 횡단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 이제 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면서 홍제 역세권,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의 지가 어떻게 되죠? 지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 압력 높고 지가 우상향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북 횡단선에 교통의 호재가 있고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홍제 역세권, 지금 지가 우상향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완벽한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라고 할 만큼 노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홍제 역세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서울 안에서 어디가 솔직히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 이제 홍제 역세권은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재개발 이슈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소액으로 먼저 미리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전 현재 눈치 싸움 하고 있죠. 그만큼 대선이 끝난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볼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선이 끝나면은 투자 수요가 그만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세금 쪽으로도 완화가 되고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죠. 2022년도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 왜?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바로 재개발 투자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제 아파트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은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자세한 지역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실제 임장 활동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대선이 부동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투자 전략 더 날카롭게 가다듬으셔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지역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미 힌트를 좀 드렸죠. 그 지역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자연환경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말 큰 이제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태원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죠. 위쪽으로는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한남 뉴타운 1구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구역들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과 물이 만났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이제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가치가 크게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이제 민족공원 이제 부분 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거리에 위치한 이제 그 한남동 이태원 역세권 큰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수성부 기지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자체가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어떤 교통 호재? 바로 신분당선 연장한 이제 그 계획인데 이 단계로서 도민고역과 그다음에 용산역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집가 상승도 크게 이뤄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한남 뉴타운도 이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한강을 또 접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제 명품 주거 매장도 한남동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개발에 대한 수혜까지 톡톡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 한번 보시게 되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이제 3억에서 3억 초반대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용산의 경우는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라고 할 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재개발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집가 상승 크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액으로 먼저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천지개벽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겠네요. 지금 재개발 크게 기대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함정원 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홍제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호선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강북 횡단선이죠.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홍제 역세권이 변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큰 지도로 한번 보시게 되면 홍제 역세권 여기 중앙 이제 조금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호선 단일 노선이지만 여기에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했을 때 강북 횡단선이 들어갔을 때에는 도심의 접근성까지 상당히 탁월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으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북 횡단선 이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봤을 때 신분당선도 바로 옆쪽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라고만 봤을 때에도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이제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제 업무 처리 뭐 요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바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용도 지역으로 봤을 때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종상향도 이루어진다면 준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 상향이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홍제 역세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30년 된 이상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홍제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홍제 역세권도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큰 인프라 개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세 보시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투자금 자체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제 역세권은 교통의 호재까지 있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면서 충분한 시세 차익 노려보시고 이런 아파트 입주권까지 이제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지금 품고 있는 개발 호재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받고 있어서 지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함주원 부장님이 용산 또 서대문구 홍제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입지와 개발 호재가 따라주지 않는 지역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조정기에는 안정적인 지역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와중에서 서울시장님이나 아니면 다양한 대선 후보들 그리고
각 지역의 시장님들이 나서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 노려서 투자를 하셔야 조금 더 안전하고 더욱더 좋은 수익을 걷어가면서 향후에 아파트까지 노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한 지역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정부에서도 개발을 하기를 희망하고 시장님들과 모든 주민들이 개발을 염원하는 지역들 뿐만 아니라 입지와 개발 호재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역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략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원룸 또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가격이 높아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높을 수밖에 없는 가격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 특히나 향후에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예정이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일단 입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입니다. 자, 강남에서 특히나 이 강남대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강남을 가로지르는 테헤란로 하나 그리고 강남대로 하나 이 두 가지가 강남의 중심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강남대로입니다. 한강까지 쭉 뻗어나가는 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지하철 9호선, 7호선, 3호선 아래쪽에 2호선 강남역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신분당선입니다. 지금 현재 종점이 강남역이지만 이 신분당선이 신사까지 1차로 조만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한 3달에서 4달 정도 뒤면은 개통할 예정이니까 좀 크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분당선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한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들이죠. 자, 용산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노선들과 교통망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강남 지역은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자,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강남 집값은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 그리고 개발 호재적으로 계속적인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강남의 집값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서도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마련을 한다라면 아마 부동산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 자,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이 사이에 숨어 있는 이 반포 1동 지역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를 길 건너게 된다라면 바로 반포 자이가 위치해 있죠. 아파트 가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당 가격 1억이 이제는 훌쩍 넘어가서 1억 3천 이상까지도 뻗어 나가고 있는 가격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놓고 길 하나를 놓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강남대로가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는 반포 자이와 맞먹을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만큼 입지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좋아질 만한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자, 그거를 놓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강남구 삼성동 일대 영동도로 통합개발 사업, 그 이외에 논현동과 그 위쪽에 형성이 되는 신사,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역삼동 일대 다양한 업무 지역들과 상업시설들. 이제는 이 상업시설들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 위쪽, 지금 이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일대가 교보타워 사거리가 되겠는데요. 이쪽 일대의 상권들도 상당히 많이 커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층에서 3층 높이 상업지들이 이제는 초고층 높이의 병원들과 사무실들이 점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면은 지금 이 지역 얼마만큼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국제교류 통합개발 사업.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중심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곳에서 첫 사업을 떴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업무단지, 자, 마이산업단지로서의 개발, 그리고 종합운동장 일대와 그리고 영동대로 일대 지하 통합개발 사업까지 묶어서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돈들이 이곳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 업무단지, 마이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면은 바로 정말 높은 경제 유발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곳에 앞으로 들어오게 될 수요자들입니다. 자, 부동산들의 수요자들 점점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주시설과 업무시설이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동 일대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드릴 반포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정말 비싼 지역입니다. 자, 아파트 하나에 수십억 원을 호가를 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들어가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전세로든 월세로든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이제는 이런 업무 시설들로 인해서 갖추어진다라고 내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룸 하나만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부자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일대, 반포동 일대에서 조그마한 원룸 하나의 가격이 이제는 지방에서의 아파트 하나의 가격대가 형성이 된 만큼 이렇게 가격이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간다라고 내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5년간의 급상승기는 어떻게 보면 좀 허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다양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긴축 재정을 통해서 이제는 현금의 유동 물량을 더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 되실 것 같고요. 지난 5년, 지난 3년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들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신분당선의 연장 개통 말씀을 드렸죠.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역이 종점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신노년, 노년, 신사 이렇게 총 3역을 자, 바로 이제 9호선과 신분당선, 7호선과 신분당선, 3호선과 신분당선으로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과 다양하게 많은 상권들이 개발이 이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곳이 신노년역과 노년역 사이죠. 자, 직접적인 개발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공사 신사에서 그리고 2차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사업. 자, 앞으로 2차까지 개발이 된다라면 용산 대형 업무지구까지 지하철 타고 2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이 대형 개발 호재들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지하철 9호선과 자, 신분당선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자, 신노년역에서 봉은사 일대까지도 9호선으로 관통이 가능했는데 자, 이제는 신분당선을 통해서 용산까지 뻗어나간다. 더욱더 환경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서쪽 롯데타워 조감도인데요. 자, 이곳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포동 그리고 논현동 지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단순히 제가 이 서초 롯데칠성 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 주변 일대 정말 많은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 서울의 약 3분의 1에 다다르는 업무 시설들이 이곳 강남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만큼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기업들이 왜 강남대로 일대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직접 토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지역들은 단순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지역들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나서서 항상 투자하는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 정말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의논을 한 다음에 최종 승인이 위에서 떨어진 다음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단순히 부동산 전문가 한두 명이 나서서 이 지역이 뜬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님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지역 일대 관광지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 시기 전에는 이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뒤를 한 번 더 기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영동대로 일대 지하 이제 첫 삽을 떴죠. 자, 지하를 통해서 버스 환승센터, 도심 공항 터미널, 시민 편의 공간과 다양한 통합 역사, 주차장 등 이 위쪽으로는 조금 더 많은 여유 공간들, 상업시설들과 바로 숲길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다니기 좋은 관광지화 시키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될 거 이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위치가 이곳입니다. 자, 바로 반대편에는 반포자이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이 상업단부, 지금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에 숲길과 공원,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형성이 된다라면 이곳 제가 말씀드린 이 반포 1동과 반포자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이 지역 앞으로 아파트화로 변모가 된다라면 이 공원을 내려다보고 반포자이와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일대 다양하게 숲길들이 조성이 된다라면 환경들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일대 노후도와 거주 시설들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라면 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아실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는 1차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좀 안정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처음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자, 서울시장님이 모아주택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반포 1동 이곳입니다. 자,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자,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와 더 빠른 개발들을 천명한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간다라면 다른 어떠한 재개발, 어떠한 재건축들보다도 더 빠르게 아파트화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좀 안정적인 지역이면서도 향후에는 아파트로의 변모를 예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액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받쳐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노후도 많이 되어 있고요. 사실 사람이 이쪽은 조금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된 곳, 사람이 살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미래의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썩어버린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지역, 강남이지만 썩어 있는 지역인 만큼 미래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반포 1동 지역입니다. 서초구 반포자이와 서초 일대의 아파트 가격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다양한 노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지하철 9호선까지는 도보로 약 한 8분 정도, 7호선까지도 약 한 9분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3호선 타러 올라가실 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버스, 강남대로를 통해서 수많은 버스 노선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3호선까지는 한 20분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노선들 걸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곳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다른 어떠한 개발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아파트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좀 다소 가격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뭐 지금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가볼 지역, 이번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강남과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가치가 높고 그리고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더더욱 높아질 만한 지역이죠. 자, 이 판교 때문에 이 구도심, 이제는 구도심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당이 밀려버렸습니다. 자, 서현역 최고의 입지였었지만 밀려버렸고 순회역 업무시설들이 일부 있었지만 밀려버렸고 그나마 살아남은 게 지금 정자역이고 정자역 일대에는 그래도 업무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자역 바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입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가치는 높은 편인데 무엇보다도 대형 업무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 일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본사 바로 앞에 있는 네이버 본사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가 이 바로 네이버 본사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타워, 두산의 지금 핵심 팀들이 다 이곳으로 들어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두산 본사라고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R&D 센터, 자, 이곳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대형 업무시설들과 본사들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님이 예전부터 이곳에 업무시설들을 형성을 해서 예전에는 배두탄이었던 이곳을 앞으로는 업무시설과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설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지역이고요. 주택전시관입니다. 자, 이곳 예전에 활용이 됐었던 지역이었지만 이곳에 이제 업무시설들 바이오 헬스 허브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성남시에서 이야기한 만큼 이 지역 계속적으로 업무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 네이버 본사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정자동의 가격 사실 이 분당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참 애매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격도 거의 안 올랐고요. 조금 올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것들 오르는 것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자, 그 이유 아파트들과 상가들 일대가 노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노후도 30년에 다다르고 계속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 지역 일대 큰 개발들을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거, 자, 재건축을 놓고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건축을 노릴 때는 현재의 용적률이 낮은 곳을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자, 10%든 20%든 무조건 그 차이는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종 또는 상업지구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또는 상업지구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3종 지역을 노리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리모델링이 좀 안 될 만한 곳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갈 만한 아파트 단지들을 잡으셔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고 참 좋죠.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고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단점, 사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이 쉽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울시장님들, 1기 신도시의 시장님들이 모여서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앞으로 이 지역들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건축을 못 기다리고 재건축으로 가기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셔도 되겠지만 결국에 좋은 거는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분당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단지 내에 학교들이 하나씩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통과할 만한 곳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 어느 곳들이 그나마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됐고 뭐 이거 당연한 거고요.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개발 호재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끌고 간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치지 않아야 재건축 사업을 끌고 가면서 지치지 않아야 향후에 재건축까지 완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개발 호재 있는 곳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사람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노려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품귀 현상 벌어지는 투자 뭐길래 바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단지 내 상가. 자, 예전엔 애물단지였었지만 이제는 보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자,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뭐 평당 가격 이제는 막 5억씩 이상 찍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셔야 된다. 재건축 분담금까지 폭탄을 피할 만큼 재초안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 만큼 앞으로 이 지역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1억 8천대에서 2억 2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썩어버린 상가이니까. 하지만 향후에 입주권 노리고서 투자하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세권 업무시설 학원감리 학군의 조화가 이루어진 정자동입니다. 자,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이고요.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시의 개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 1억에서 2억짜리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로 향후에 입주권을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자세한 소개 받아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